과제나 숙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맘먹고 과제를 안 해가는 뭐라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미리 애들한테 간 보면서 또는 쌤들한테 저희 오빠 입시 때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입시를 위한 메이저 리서치 합격자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솔루션 운영팀 이수미 팀장입니다. 2020년부터 4년간 꾸준히 진행했던 모의 면접 콘텐츠만큼이나 작년부터 진행하기 시작했던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에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올해는 모의 면접 콘텐츠는 잠시 쉬어가고 합격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는 방식으로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신과 비교과 관리 방법부터 시작해서 수시와 정시 입시 전략 수립 방법,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방법까지 합격자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다양한 관점으로 담아냈으니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메이저 리서치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에는 다음과 같이 수시 모집에서는 인문 계열 학생 2명, 자연 계열 학생 6명, 정시 모집에서는 인문, 자연 계열 각각 2명씩으로 총 12명의 합격자들이 참여했으며 본 콘텐츠에 출연하는 합격자들은 모두 2024학년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준비했던 새내기 대학생들입니다. 그간 석신우 소장님과 이수미 팀장 모두 메디컬 관련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다 보니 메이저 리서치가 메디컬 입시 쪽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보다 다양한 대학교의 여러 전공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합격자 인터뷰를 기획했으니 본 콘텐츠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줄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바이오이공학부 이사학번 함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려 대고려대학교 바이오이공학부에 다니고 있는데 합격했을 때 심정이 어땠어요? 처음 발표 났을 때 너무 예비 번호가 앞번호가 떴는데 그걸 보고 왜 나를? 약간 고려대학교가 나를? 이런 심정이 친오빠 2명이서 같이 왜 너를 뽑는 거야? 이제 고려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오빠 맞네요. 다른 학교도 좀 많이 붙었잖아요. 중앙대학교는 최초 합격 솔직히 할 줄 알았나요? 네. 안 쓰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좀 불안해하셔서 썼던 면도 있어서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안전카드였나 보네요. 충원 합격을 한 고려대나 성균관대학교는 충원 합격을 예상을 했었나요? 네. 고대가 예비 4번이었고 성대가 11번이어서 중원은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럼 기다리면서 막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겠네요? 네. 앞번호여서 그렇게 막 불안하거나 하진 않았고 오히려 처음 딱 예비 번호 받고 더 심정이 편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빨리 좀 합격 발표가 난 대학은 어디였어요? 고대였어요. 네. 고대였는데 그래서 좀 신기했던 게 고대가 1차 때 붙고 성대가 오히려 1차 때 안 붙고 2차 때 붙어서 성대 2차가 더 떨리는 좀 그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도 고대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났으니까 마음은 되게 편했겠네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했잖아요. 내신이 되게 좋은 편인데 내신에서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은 뭐예요? 이과지만 국어가 제일 자신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제일 재미있어서 오히려 손이 가는 과목이기도 했고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가장 잘 할 수 있는 과목이 국어인 것 같았습니다. 이과 학생들이 국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국어 팁을 좀 전수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선생님 필기해 주시는 거 무조건 당연히 다 적고 쌤이 유난히 강조해 준다는 건 전 항상 초록색 펜으로 표시해 놨거든요. 초록색 펜 항상 더 주의 깊게 봐주고 그러니까 내신이더라도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보고 들어갔었습니다. 쌤들도 문제 만드실 때 아무래도 참고하는 게 있다 보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내신 준비할 때는 수업이 최고네요. 네, 맞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자신 없었던 과목도 있었어요? 이과지만 수학이 제일 자신 없었습니다. 워낙 계산에서 잔실수가 많은 편이어서 시험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잔실수의 타격이 더 컸어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에서 성적을 좀 봤는데 성적이 쭉 좋다가 2학년 이야기 때 살짝 삐끗했더라고요. 혹시 뭐 이유가 있나요? 약간의 슬럼프가 있기도 했고 진짜 하고 싶은 게 이게 맞겠지 하면서 약간 의심하면서 공부했던 것도 있고 저희 학교가 인원이 워낙 적은데 전교생이 160명 언저리였고 그 안에서 또 이과 문과가 나뉘었는데 이과가 훨씬 적었어요. 화학 생명은 1등급이 3명이었고 이제 물리는 2명이었고 저는 지구과학을 하진 않았지만 지구과학은 1등급, 2등급이 다 1명이었던 아주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2학년 2학기 때 딱 그 한 등수 차이로 과학이 다 2등급이 떠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네요. 그럼 어떻게 뭐 슬럼프 같은 걸 극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원래 뮤지컬을 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했는데 딱 그 시험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뮤지컬 보러 가야지 하면서 그걸 목표로 열심히 한 학기 한 학기 공부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내신 얘기를 할 때 선택 과목 수강자 수가 좀 적어서 힘들다고 했는데 선택 과목을 고를 때 진로를 고려해서 골랐던 과목도 있어요? 물화생은 진로를 고려해서 선택했던 것 같고 정보 과목 같은 경우는 제2 외국어보다는 그래도 이과다 보니까 정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보로 선택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선택 과목을 고를 때 후배들한테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인원수를 조금 미리 애들한테 간 보면서 또는 쌤들한테 쌤 이거 얼마나 신청했어요 물어보면서 1등급, 2등급 인원수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약간의 예습을 해서 뭐가 나한테 맞는지를 알고 가는 그리고 학과 가고 싶은 학교나 학과의 커리큘럼을 보고 뭐가 필요하고 안 필요한지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극악의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그 공대는 보통 지구과학을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인원수 엄청 많은 지구과학 vs 아주 소수 인원의 물리 뭐 들으라고 추천할 것 같아요? 지금 상상이 좀 많이 가는데 잘하는 학교일수록 인원이 많아도 어차피 잘하는 애들이 더 많을 수 있고 그냥 평범한 학교면 인원이 많으면 깔아주는 친구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였으면 저는 지구과학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의공학부랑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은 뭐가 있어요? 저희 학과 커리큘럼을 보면 물리, 화학, 생명, 프로그래밍 정말 다양한데 물리, 화학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 프로그래밍도 은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하네요. 공대 계열들이. 맞아요. 생명과학은요? 물론 당연히 배우는 과목이기도 한데 생명과학 중에서도 해부학이라든지 생리학이라든지 약간 고등학교 과정과 벗어난 내용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물리, 화학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내신 공부를 뭐 전체적으로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공부 방법이나 이슈가 있었어요? 한국사를 되게 재밌어 했었는데 많으면 6회도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한 3회도 차부터는 다 이미 거의 대부분 머리에 있으니까 거실 요리창에 나가서 보드마카를 꺼내가지고 제가 마치 인간 강사가 된 것처럼 열심히 설명하면서 이렇게 한 2시간 하고 나면 목이 아프고 또 온 집안에 보드마카 냄새가 진동해서 잔소리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처음 들어봐요. 그럼 보통 하루에 공부는 몇 시간 정도 했어요? 내신 할 때는 학원 있는 날에는 사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학교에서 뭐 1시간 아니면 수업 가기 전에 잠깐 또 수업 끝나고 밤 10시 이렇게 끝나니까 2시간 이랬던 것 같고 학원 없는 날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많이 할 땐 했던 것 같아요. 네. 수능은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먹고 저녁 먹은 후에도 쭉 했습니다. 최대 몇 시간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최대 몇 시간이요? 공부한 거는 14시간까지는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안에서 정말 제가 공부를 한 시간은 얼마가 될지 네, 효율적으로 공부한 시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14시간 앉아있기도 힘들었을 텐데 잠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잤어요? 학원 끝나고 오면 시간이 늦다 보니까 5시간 잘 때도 있었는데 이게 효율이 안 좋구나를 좀 느끼면서 늘리려고 조금 노력을 해서 6, 7시간씩은 꼭 자려고 했고 고3 때는 아무래도 시험 보는 과목 수도 조금 줄고 과학 2과목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시간이 있어서
7시간 넘게 잤던 거. 그럼 꽤 수면 시간을 지켰네요. 공부를 하면서 특히 고3 때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데 어떻게 해소했어요? 사실 저는 공부 자체보다는 과제나 숙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맘먹고 과제를 안 해가는 좀 덜해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라?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그러면 그거 외에 기타 내신 관련해서 팁이 있을까요? 내신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수업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밤에 공부한다고 잠 못 자고 학교 와서 자는 것보다는 그냥 수업 열심히 듣고 집에 가서 자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고 또 꾸준한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무기였던 것 같은데 저는 시험이 끝나도 딱 그 주말까지만 딱 조금 놀고 바로 시험 기간 패턴으로 다음 주부터는 들어가가지고 1, 2주 전에 남들은 막 잠도 못 자고 피곤해하고 막 조급해 하는데 저는 비교적 여유롭게 잠도 푹푹 자가면서 했었습니다. 하나 학년이 바뀔 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기말고사 끝나고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되게 애매한 시간이 있는데 그때 뭐 내가 들을 인강의 커리큘럼을 찾아본다든지 학원에서 뭐가 열리는지 특강 같은 거 뭐가 있는지 그런 겨울방학 때 공부할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풀리기 쉬운 시즌인데 그때를 잘 이용하자. 되게 팁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수시라다 보니까 수시 원서를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시 원서를 이제 처음 써봤을 텐데 어떤 식으로 카드를 구성했어요? 좀 상향에서 하향까지 다 골고루 하려고 신경을 썼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의공학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거를 찾아서 하나 고대 바이공을 먼저 깔아놓고 나머지는 학교나 학과를 좀 보고 제 성적대 맞춰서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서를 정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래도 상향 다 쓰고 왼수라도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이라던가. 엄마 얘기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엄마가 저희 오빠 입시 때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저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깔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고대 마이공을 하나 또 깔고 반수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놀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반수도 없다. 그래서 수시로 한 번에 간다 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정을 어느 정도 썼다고 했는데 상향, 적정, 하향으로 나눠보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학종으로 쓴 두 개가 상향으로 생각이 되고 고대는 한 80%컷 입결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성적이 됐어서 웬만하면은 적정이지 않을까. 나머지는 좀 하향이랑 적정에서 하향 그 사이로 해서 한 딱 두 개 정도씩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이랑도 이제 현역이니까 상담을 했을 텐데 학교 선생님이 특별히 추천하시거나 뭐 말렸던 곳이 있어요? 말렸던 곳은 딱히 없었고 추천해 주셨던 거는 의공학이 있는 학교 자체가 별로 없어서 카드가 많이 남았었는데 연세대학교 국제형을 추천을 해주셨었습니다. 왜냐면 영어 1등급이 최저 등급에 있었는데 6, 9평 다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왔어서 학교 합격 사례도 있으니 한번 해봐라 해서 써봤습니다. 메이저 리서치랑도 전략 상담을 했었잖아요, 수시에서. 혹시 메이저 리서치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굉장히 유튜브에 합격자 영상도 많았고 또 상담 관련한 자료들이 많았어서 조금 믿음이 갔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현역이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아까웠었는데 비대면으로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면 여기만큼은 메이저 리서치에서 추천해서 좀 알게 됐다 싶었던 학교도 있어요?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알게 됐었고 그러니까 사실 교과만 살피다 보니까 과가 있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거든요. 학종이어서.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부다 보니까 영어를 조금 중요하게 보는데 그때 영어가 정성평가가 제가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덕분에 조금 후회 없이 쓴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래도 비교과 관리를 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을 훨씬 많이 썼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평범한
일반고다 보니까 학종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교과가 사실 성적이 훨씬 잘 나와줘서 그렇게 교과를 좀 더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럼 6개 지원 카드 중에 솔직한 일지망이 있었다면 어디예요? 저는 고려대 바이오이공학부였어요. 일지망이 많네요. 그럼 다시 돌아가도 지금처럼 6장 그대로 쓸 것 같아요? 근데 중앙대는 안 썼어요. 중앙대는 엄마를 설득해서 이렇게까지 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라고 하고 조금 더 상향을 차라리 한 번 더 질러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수시 원서 전략을 짤 때 경험에 의거해서 팁이 있을까요? 저는 교과로 왔기 때문에 교과는 최저가 있는 게 훨씬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 공부를 끝까지 놓지 않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원서를 쓸 때는 하향까지 다 적절히 분배를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후회 없이 나중에 후회 안 남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6개 카드 중에 수의학과가 하나 있었거든요. 메디컬도 원래 생각을 좀 했었어요? 2학년 2학기 성적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의공학에 관심이 물론 있었지만 이 성적에 조금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디컬에 관심이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도 아무래도 좋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의치 한약수가 있는데 수의학과 쓴 이유가? 사실 제가 메디컬 하기 되게 애매한 성적대가 돼버려서 그냥 제일 낮은 수의대를 골랐고 또 최저도 조금만 잘 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현실적이군요. 의공학 쪽에 관심이 있는데 그럼 과기원은 혹시 안 썼어요? 2학년 때까지는 고대 바이공 아니면 과기원이다 라고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었지만 3학년 때 막상 원서를 쓰려다 보니까 과기원이 아직까지도 수상 기록을 좀 보고 있고 근데 저희 학교가 저희 때부터 수상 기록이 아예 안 들어가다 보니까 대회를 다 없앴었거든요. 그래서 수상 기록도 좀 부족하고 또 면접도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력이 안 될 것 같다.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안 썼었습니다. 뇌과학, 인공장기, 의료 등등 의공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되게 3년간 눈에 띄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고등학교 와서 관심을 가지게 됐었는데 그때 한창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바드에 대한 이야기가 드라마에서 나왔었어요. 인공심장. 저거 좀 궁금한데 해서 제가 1학년 때 들어갔던 동아리가 논문 연구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인공심장 바드와 관련된 논문을 읽고 재밌다 싶어서 이걸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 진짜 하고 싶었던 마음도 반이지만 또 반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학년이 좀 올라가면서 진로가 구체화된 편인가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1학년 때는 관심만 있었다였는데 2학년 때는 인공장기에 연구하고 싶다라고 조금은 구체화가 됐던 것 같고 또 생기부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깊게 탐구하는 게 점점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생활기록부는 좀 좁고 깊은 생활기록부예요? 아니면 넓고 얕은 생활기록부예요? 1학년 때는 이과 행사, 문과 행사 할 거 없이 막 인문학 특강도 듣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듣고 다녔어서 되게 넓고 되게 얕았었는데 2학년 때부터 조금 줄여오면서 넓음과 얕음의 언저리에 그 언저리? 있다가 3학년 때 그래도 조금 더 깊어지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 제작한 이번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 잘 보셨나요? 내신과 수능 중 어떤 시험에 언제부터 얼마나 집중했는지, 3년간 진로 목표는 꾸준히 유지되었는지 혹은 변경되었는지, 수시와 정시 원서 접수에 임하는 솔직한 마음가짐과 각자만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등 합격자들은 합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거쳤으며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언제나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최선의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전반적인 생활기록부 방향성 및 비교과 계획을 위한
원투나인 전략 서류 솔루션, 수시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메이저 전략 솔루션, 과학기술원 자기소개서를 위한 메이저 서류 솔루션, 인적성 MMI 제시문 교직 면접을 위한 온 오프라인 통합형 메이저 면접 솔루션, 정시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메이저 정시 솔루션까지 여러분이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여러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 소장님 그리고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